많은 분들이 분노하시는 게 김문수 후보가 왜 부정선거를 승복하냐. 네. 왜 승복하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서약서에 선거 결과 승복 서약서를 체결해서 그렇습니다. 승복 못해. 이러면은 500억을 물어내. 그래서 승복선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지는 거는 좋은데, 예? 김문수한테 따질 게 아니고 국민의힘에 가서 따져요. 이건 누구 작품이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선거관리위원회잖아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누굽니까? 황교안 아닙니까? 황교안한테 가서 따지고, 권성동한테 가서 따지고, 김용태한테 가서 따지고, 김문수 어떻게든 당선돼갖고 선거 이기면은 부정선거 내가 조사하겠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부정선거 조사하겠다고 얘기한 사람이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 중에서 김문수밖에 없어.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보셨죠? 김문수 후보가 대선 승복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마침 자료가 저렇게 올라왔길래 제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지지자들이 흥분을 해가지고 부정선거네 뭐네 외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 김문수 네가 뭔데 승복을 할 수 있냐, 승복 선언을 왜 하느냐. 보셨다시피 대선 후보가 되면, 국민의힘 당대표로 대선 후보가 되면 당연히 대선 출마에 대한 서약서를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해가지고 이렇게 서약서를 쓰는데, 저 서약서에 보면 공정경쟁 및 선거 결과 승복 서약서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없이 승복을 안 한다. 그러면 선거 비용을 다 물어내야 되죠. 500억을. 이건 국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당도 마찬가지 아닐 겁니까? 예를 들어서 선거를 했는데 다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고 불복을 선언을 할 수는 없잖아요. 해서도 안 되고. 근데 이걸 뒤집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근거가 부족하거나 사실상 없다고 봐야죠. 그러면 제가 하나, 우리 물론 저렇게 뭐 이야기하는 분들이 모든 게 나쁘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인지를 하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김문수 후보는 보수 우파의 마지막 남은 1인입니다. 보수 우파를 재건할 수 있는 마지막 1인이 김문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보를 동네 이장한테 따지듯이 막무가내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로 나온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인물이 없잖아요. 보수 우파의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나마 전국구로 이 경합할 수 있었던 후보는 김문수 후보, 홍준표 후보, 이 두 사람 빼고는 사실상 밑에 소장급들이 지도자급으로 나오기는 사실상 좀 약하잖아요. 그러면은 최고 지도자급으로는 김문수, 홍준표 정도인데, 홍준표는 이미 검증이 됐고 보수 우파들한테 신뢰받기에는 문제가 많다는 걸 여러분들도 아실 테고, 그럼 제가 이 마지막 남은 후보에게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된다, 보호하고 또 저분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지지를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을 한번 보자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주된 계엄의 목적이 뭡니까? 부정선거 아닌가요? 간첩 이야기는 둘째치고 총선에서 이기기 위한 어떤 대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엄을 한 거지, 대통령 선거를 이기려고 저는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이 나라가 무너져 가는 이유는 국회가 좌파에 완전 넘어갔기 때문에 국회를 다시 회복하지 않고는 안 된다. 그러면은 회복할 길은
부정선거를 막는 길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목숨을 걸고 계엄을 선포한 거잖아요. 대통령은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으로서 최고의 권력자로서 계엄을 했고 선관위를 수사를 했습니다. 수사 집행을 했고 또 계엄 이후 또한 간첩, 반국가 세력 척결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더군다나 주요 핵심은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다. 공표를 했잖아요. 했습니다. 하고 이 내란에 엮여서 헌법재판소로 갔습니다. 가기까지 문제가 뭐냐? 3,200명의 경찰을 동원할 수 있는 권력이 현직 대통령도 막을 수 없는 그 동원력을 누가 이끌어냈을까요? 눈으로 똑똑히 봤지 않습니까? 좌파라고 봐야죠. 민주당의 영향력이 이 정도입니다. 경찰, 공수처, 판사들 감당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요. 현직 대통령을 불법이네 뭐네 하면서 체포하고 구속하고. 그런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서 예의 차리고 격 차리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결과론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소극적이었다. 안일했다. 과연 목숨을 걸고 했던 그 진정성이 결과가 이렇게 나온 이상 더 세게, 더 적극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싸웠으면 어땠을까?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또 이재명이 지금 되고 난 뒤에 3개의 특검을 통과시키겠죠. 거부권 행사 안 하겠죠. 그 주된 타켓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못지않게 말살하겠다. 거기에 뒤따르는 우파, 자유우파 국민들, 국민의힘 당 해체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희망 김문수 후보를 욕보이지 마십시오. 김문수 후보가 여기서 손 놓고 나는 내 몫은 여기까지다. 그러는 순간 자유우파는 완전히 소멸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따지지 마세요. 김문수 후보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분명히 대선 전에 이 지금까지 보수우파 대통령 후보 중에 유일하게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겠다.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거는 조사하겠다.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후보는 김문수 후보밖에 없습니다. 알면서 왜 그 이야기를 안 하는지는 우리가 좀 생각을 깊게 생각하고 대응을 해야죠. 이기지도 못할 대통령도 저 끌려 나오고 구속되고 재판받고 이런 상황에 이기지 못할 싸움을 터무니없이 덤벼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김문수 후보가 된장이라 그러면 된장인 줄 알고 고추장이면 고추장인 줄 알면 되지. 아니 우리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지도자를 그렇게 흔들어 제껴 가지고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지금 상황은 벼랑 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보수 우파 국민들이 진짜 이 보수 우파에서 대통령이 나오고 또 머지않아 총선이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삿대질하고 욕하고 가음 지른다고 지금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 유능한 지도자가 할 수 있도록 김문수 후보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마어마한 내공을 가진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살짝 유감스럽지만 내란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선거 끝나고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포용을 해야 됩니다. 이 독하게 나가지 않고서는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이놈 이야기한다고 따라가고 저놈 이야기한다고 따라가고 맨날 양보하고 기생하고 보수우파는 개혁은 물 건너갑니다. 다시 일어서는 것은 불가능해요. 근데 지금 최대한 절제해가면서 김문수 후보는 나름대로 해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좀 더 협조적이고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물어뜯고 대싸움하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이 갈라서든 쪼개지든 어떤 방식이든 이미 국민의힘은 돌아오기 어려운 상황인데 마지막 희망은 제대로 된 지도자 한 명이 새롭게 재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후보는 저는 지금으로 볼 때는 김문수 후보 빼고는 나서서 싸울 장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제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지만 모쪼록 김문수 후보를 험담하거나 어떻게 할지 지켜보고 따라주는 게 그게 우파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도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엄청나게 소용돌이가 몰아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만큼은 굳건하게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